사람은 살아가면서 운명적인 순간을 맞고 난다. 고작 15년을 살아온 위링이지만 그날은 그 운명적인 순간들 중 하나였다. 위링이 배달을 간 고우 지역 중에 각 회사의 간부들이 모여 사는 단독주택이 있었다. 지은 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2층 집에 마당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벨을 누르고 집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이었다. 위링의 운명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 리온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입고 리온이 직접 햄버거를 받으러 문을 열었다. 위링은 잠시 숨을 멈췄다. 리온은 익숙한 반응이라는 듯 성가신 얼굴로 햄버거 가방을 빼앗다시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위링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리온은 세계 댄스 가수 선발 대회인 탑인에서 우승을 했다. 리온이 출전한 대회는 세계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실시간 인기 투표로 승자를 뽑는다.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한 달 동안 이어진다. 대회는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 올림픽보다 인기가 있었다. 올림픽이 스포츠 정신을 잃고 파벌 싸움, 점수 조작, 편파 판정으로 점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사람들은 올림픽 대신 새로운 챔피언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탑인이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어지는 대회인데 이 대회 우승자는 세계적인 인기는 물론 부와 명예를 안게 된다. 작년 우승자가 리온이었다. 그런 리온이 눈앞에 서 있었던 거다.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리온이 사는 집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거리라 생각했는데 중간 간부들이 사는 고우 지역이라는 게 의아했지만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었다. 리온이라니. 텔레비전 속의 리온은 하늘의 별보다 빛났는데 눈앞의 리온은 그저 수수한 15살 소녀였다. 170cm 키에 춤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 한번 눈을 마주치면 강력한 힘에 매료되어 버리는 눈빛, 갸름하면서도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선, 야릇한 느낌과 수수한 느낌이 동시에 풍기는 얼굴이었다. 길에 핀 꽃들을 보면 유난히 싱싱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피어난 것이 있어요. 누구의 뜻도 아니죠.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면 리온은 그렇게 타고난 거죠. 누구보다 빛나게. 리온에게 내린 평론가의 평이었다. 그 평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위링은 생각했다. 다른 삶이구나. 리온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의 춤은 사람들의 눈을 홀렸다. 우아하고 매혹적이고 아련한 느낌이 들어 긴 여운이 남았다. 그래서 사람을 궁극의 예술품이라 하나 보다. 리온을 보면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온이 어려서부터 탑인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 결실을 실력으로 보여준 공연, 마침내 탑인의 승자가 되어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은 경외감을 느끼게 했고 사람들 가슴에 응어리를 풀었다. 위링은 오토바이를 몰고 가며 정신이 혼미했다. 닮은 사람이었을까? 분명 리온이었다. 자신도 리온의 공연을 꼼꼼히 다 챙겨봤다. 탑인 공연 때 리온에게 투표도 했었다. 리온은 4번의 경쟁에서 모두 우승을 했고 역대 최초의 우승자였다. 요즘도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리온이 나왔다. 분명 리온이었다. 위링은 점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리온의 매니저의 집이었다. 리온은 햄버거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남자가 더 있었다. 30쯤으로 보이는 남자들은 키가 크고 단단한 몸에 눈이 매서워 보였다. 한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어 더 그래 보였다. 머리를 민 쪽이 로야,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쪽이 기흐였다.
둘은 신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서를 보며 한참 동안 연구 중이었다. 신지는 종이 한 장의 얇고 작은 기계이다. 뭐 알아낸 거 있어? 리오는 햄버거를 꺼내며 햄버거 가방을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그리고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칩을 떼어냈다. 맥맨이 붙인 거야. 기흐가 신지에 칩을 붙이자 신지 위로 홀로그램 영상이 나왔다. 영상은 온도와 습도도 느낄 수 있게 촬영되었다. 셋은 한기를 느꼈다. 숲이다. 어둡고 습한 숲에 하늘을 뚫을 듯 큰 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다섯 사람이 팔을 둘러야 할 만큼 굵은 나무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개미만큼 작아 보였다. 화면은 나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민되어 있었다. 나무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맨손으로 나무 껍질을 열심히 뜯어내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었다. 에피야. 로야가 말했다. 에피는 지금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는 마약이다. 환각 정도가 약해 일상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기분 좋은 상태가 지속되어 중독성이 강했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끊는 사람은 없었다. 중독된 사람들은 에피에 많은 돈을 썼고 심지어 밥은 굶어도 에피는 했다. 에피는 환각의 마을에 있는 에스톤이라는 나무의 껍질을 채취해 찌고 말리기를 반복해 곱게 갈아 진흙과 버무려 굳힌다. 그것을 대나무통에 다시 찌면 푸른빛에 에피가 대나무통 뚜껑에 젤리처럼 달라붙는다. 그 에피는 젤리 형태로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유통이 불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독되어 있었다. 구매는 비교적 쉬웠고 처벌은 약했다. 에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만구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아빠야. 영상을 보던 리온이 외쳤다. 리온이 넋을 잃은 채 홀로그램에 손을 뻗었다. 영상이 한 사람에게 멈춰 확대되었다. 누더기를 입은 남자가 에피를 채취하고 있었다. 그는 표정 없이 에피 채취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약 수사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리온의 아버지 리버기였다. 그는 10년 전에 사라졌다. 그거 잠깐 돌려볼 수 있어? 기흐가 말했다. 영상이 다시 반복되었다. 그 부분만 다시 반복해봐. 로야는 리버의 왼손을 확대한 채 영상을 반복했다. 리버는 왼손으로 나무를 잡고 오른손으로 껍질을 벗기며 왼손가락을 처음에는 둘, 그 다음에는 모두 오므렸다 빠르게 3개 2번 폈다 접었다 반복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숫자를 적어 빠르게 움직이는 건 합쳐. 2, 0, 6, 4, 5. 리버의 손이 멈췄다. 곧 영상도 멈췄다. 셋은 난로를 피우고 거실 한가운데 모여 앉았다. 기흐와 로야는 리온의 매니저와 코디였다. 대외적으로는 그랬다. 리온은 기흐와 로야의 기획사 소속 가수이기도 했고 어려서 이들의 손에 자라기도 했다. 리온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 어둡고 습한 곳에 아버지가 있다. 죽음의 길과 다름없는 한각의 마을에. 리온은 가슴이 타들어가게 아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기흐와 로야는 햄버거만 우물거릴 뿐 답을 찾지 못했다.